the 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다섯 번째 시간으로 주택에서 사용되는 골조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어떤 골조로 지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골조는 주택의 기본 틀을 이루기 때문에 재료의 접근성, 내구성, 비용,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골조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며 어떤 골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조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이란 나무를 주요 구성 요소로 사용하여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나무를 골조로 이용하고 외벽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방식과 통나무 주택처럼 골조와 마감을 겸하는, 즉 골조나무를 노출시키는 방식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목조주택이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특징으로 첫째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상은 주택에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목재의 따뜻한 느낌은 주거 공간에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둘째로 건강과 환경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목재는 건강에 이롭고 환경에 친화적인 재료입니다. 나무는 천연 소재로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단열성과 통기성이 뛰어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목재 건축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므로 지속 가능한 주택 옵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조화로운 디자인과 비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전통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과 비례를 중요시합니다. 목재의 자연적인 곡선과 형태는 주택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전통적인 목조 건축 양식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넷째로 내부 공간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목조주택은 내부 공간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 전도성이 낮아서 외부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목재의 적절한 습도 제어 기능은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로 유연성과 수정 가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수정과 확장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목재는 가공이 쉽고 다른 재료에 비해 유연성이 높아서 주택의 구조나 디자인을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유지 보수와 개조에 유리한 특징입니다. 목조주택에서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하며 목재의 변형이나 해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재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셋째로 건축 비용이 높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장 저렴한 건축 자재이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자재비 변동이 심합니다. 넷째로 해충 및 부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재는 해충과 부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이나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재의 적절한 방수 처리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짧은 경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목재는 허용하는 경관 즉 스팬이 짧기 때문에 큰 공간을 만들기 힘듭니다. 여섯째로 집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강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익숙하기 때문에 집에 흔들리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재는 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이 울렁거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을 할 경우 바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량 철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량 철골 주택은 벽체를 목조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지만 재료를 목재 대신 1내외 두께의 아연도금 시형강을 색기둥으로 사용하고 중간에 단열재를 채운 후 합판 및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양면을 마감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다는 상업용 건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철골 구조는 H형강 및 I빔을 이용한 구조물로서 주로 고층 건물에 사용되며 경량 철골 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량 철골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경량 구조와 빠른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량 철골은 기존 철골 구조에 비해 더 가벼운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건축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시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강한 내구성과 안전성이 있습니다. 경량철골은 가벼우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주고 화재에 대한 내성도 뛰어나 안전한 건물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설계의 유연성과 공간 활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량철골은 구조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과 평면 구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택 내부의 공간 활용도 높아져 실용적인 평면 구성이 가능하며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주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입니다. 경량철골 구조는 단열성과 고기능적인 외피 재료의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 열과 냉기의 침투를 줄여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량철골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건축 시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에도 친화적입니다. 다섯째로 소음 적감과 진동 흡수 기능이 있습니다. 경량철골은 소음 적감과 진동 흡수 특성이 뛰어나 실내에서의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내부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량철골 주택의 단점으로는 첫째로 소음에 취약합니다. 철골 구조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과 벽면 간의 진동이나 단열재 부재로 인해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음 처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부식 및 방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철은 부식에 취약하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철골 구조 자체는 물을 흡수하지 않으므로 외부 접합 부위 방수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로 열전도성이 높습니다. 금속의 열전도성으로 인해 단열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열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로 시공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경량철골 주택은 전문적인 시공업체나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량철골 구조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주요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구조로 거푸집으로 형틀을 만든 후 철근 배근하여 인장 강도를 높이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혀서 형상을 유지하는 구조로서 모든 건축에서 가장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특화되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강한 구조와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으로 강한 구조를 형성하며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철근의 강도와 콘크리트의 내부 강도를 결합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방음과 방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소음을 흡수하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진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흡수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주택 내부에서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내열성과 화재 안전성이 높습니다. 콘크리트는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구조물의 변형이 적으며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넷째로 설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다양한 디자인과 평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콘크리트의 유연성과 철근의 강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으며 주택 내부의 공간 활용도 높아 실용적인 평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섯째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열 전도율이 낮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건축 시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에도 친화적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장점이 많은 반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공 과정이 복잡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시공 과정이 복잡하며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전문적인 시공 업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시공 및 재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시에 철근 및 콘크리트 재료의 공급과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비용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유연성에 제한이 따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구조적으로 유연성이 낮아 설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라돈 가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골재 및 부자재에 의하여 라돈가스 발생이 가능하며 라돈가스는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관의 길이에 제약이 따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경관의 길이를 크게 늘릴 경우 보와 슬랍의 크기와 두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큰 공간을 만들기 힘듭니다. 여섯째, 경사면 시공이 힘듭니다. 거푸집을 만든 후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붕 같은 경사면 시공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ALC 주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 주택은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어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를 보면 첫째로 가볍습니다. 전통적인 콘크리트에 비해 더 가볍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총 무게를 줄이고 집안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소시킵니다. 경량성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합니다. 둘째로 열 및 소음 절연 효과가 큽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 구조는 미세한 기포를 포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열 절연 및 소음 절연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는 주택 내부에서 온도와 소음의 변동을 줄여주어 편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로 내화성이 우수합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는 높은 내화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구조물의 변형이 적습니다. 이는 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넷째로 쉬운 가공성과 설치의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는 가볍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며 주택의 설치 및 시공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이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로 친환경적인 재료입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는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건축 시에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경량성으로 인해 건축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인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LC 경량 콘크리트 주택의 단점으로는 첫째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ALC 주택은 일반적인 벽돌 또는 목재 주택에 비해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한된 디자인의 유연성을 들 수 있습니다. ALC 주택은 패널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디자인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건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ALC 주택은 경량 구조로서 건설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건설 과정에서의 조립 및 마감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건설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라돈 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ALC 블럭 제조 시 사용된 시멘트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골재 및 부자재에 의하여 라돈 가스 발생이 가능하며 라돈 가스는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짧은 경관을 들 수 있습니다. 경관 스팬을 크게 늘릴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구조체와 혼합을 하여 경관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경사면 시공이 어렵습니다. 지붕 같은 경사면에 시공하기가 힘듭니다. 조적조 벽돌 주택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축 재료로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은 시멘트와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벽돌로 주택 건설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징으로는 첫째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적조 주택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져 있어 매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열, 소음에 대한 절연 효과가 있습니다. 조적조는 벽돌이나 돌의 두께로 인해 열 및 소음 절연 효과가 높습니다. 주택 내부의 온도와 소음을 외부로부터 잘 차단하여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벽돌이나 돌은 천연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에 친화적입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고 건축 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주택의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가치를 증대시킵니다. 조적조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워집니다. 벽돌이나 돌의 표면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희미한 흔적이나 낙엽의 색감이 주택에 독특한 매력을 더합니다. 다섯째로 오랜 사용 경험과 전문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조적조 주택은 오랜 역사와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건축과 유지 보수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조적조 주택의 단점으로는 첫째로 건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조적조 주택은 벽돌을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재료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벽돌은 자연적으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벽돌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조적조 주택은 벽돌의 열전도율이 낮지만 전체 구조의 단열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단열재나 절연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숙련 인력의 부족입니다. 주택을 시공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적 부분으로서 그 이유는 숙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 중에는 조적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 인력 대부분 나이가 많고 숙련 인력을 구하기 힘듭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조적 공정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조립식 주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양쪽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하여 생산된 규격화된 부재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창고, 간이건물, 현장사무소, 축사 등의 건축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빠른 시공입니다.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샌드위치 판넬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 시간이 크게 단축되며 빠른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적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건축 재료입니다. 판넬은 단열재와 외장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열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난방 및 냉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셋째로 단열 및 방음 효과가 우수합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단열재를 사이에 두고 제작되어 있어 열 및 소음 절연 효과가 뛰어납니다.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여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넷째로 경량 및 강도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경량이면서도 강도가 높은 재료로 제작됩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유연성과 변화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모듈식으로 제작되어 필요에 따라 조립 및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의 구조를 유연하게 변경하거나 이주가 필요한 경우에도 용이합니다. 또한 외부 디자인에도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의 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지보수 어려움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손상이 발생하면 해당 판넬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지보수나 수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디자인 제약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표준화된 제품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디자인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디자인이 어렵거나 특정한 디자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음 절연 한계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열 전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만 소음 절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이 실내로 전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소음 절연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화재시 유독가스 배출입니다. 사용하는 단열재에 따라 틀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샌드위치 판넬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황토흙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토흙으로 벽을 쌓는 집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두꺼운 널판지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만든 후 그곳에 반죽된 흙을 다져 넣어서 굳으면 거푸집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정 크기의 흙벽돌로 만들어 차곡차곡 쌓는 방식이 있습니다. 황토 흙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째로 황토가 자연 친화적인 재료입니다. 황토는 대지에서 채취되는 자연 소재로 친환경적이며 재생 가능한 자원입니다. 황토집은 지구 친화적인 건축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한 단열성과 열 흡수 기능입니다. 황토는 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단열성이 뛰어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우수한 방음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황토는 소리를 잘 흡수하고 흩뿌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로 건강과 안전의 최고의 재료로 평가됩니다. 황토는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화학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황토는 자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다섯째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황토집은 고유한 디자인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흙의 자연적인 색상과 질감은 집안 분위기를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황토집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흙은 자연 소재로서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토집은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벽면의 수분 관리와 방충망 등의 유지보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건축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황토집은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 비해 시공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건축 규제나 허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디자인 제약이 따릅니다. 황토집은 흙을 주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디자인 요구나 현대적인 스타일을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흙은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비교적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황토집의 구조적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집을 지을 때는 다양한 방식의 골조가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형태의 골조를 선택할 것인가는 가장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건물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골조는 집의 구조적인 틀을 형성하며 집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각각의 골조 유형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건축 비용, 유지보수, 환경적 영향, 그리고 건축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최적의 골조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로 원하는 공간의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원하는 층고, 창문 크기, 경관 등을 고려하여 어떤 구조가 합리적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둘째로 안정성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해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골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돈과 같은 유해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골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로 경제적인 골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재 및 공사 인력을 구하기 쉽고 가능한 기술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용이한 골조를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골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로 골조의 혼합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한 가지 골조만을 택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조주택에서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철골 구조와 혼합하고 바닥에 트러스 혹은 아이조 이스트 같은 구조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골조별 장단점, 예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하는 공간의 크기 및 개구부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구조체의 강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일 형태의 골조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골조를 혼합 사용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골조의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집에 가장 최적의 골조를 선택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